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의 공군의 훈련기 겸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FA-50의 단점으로 공대공 전투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꼬집으며 FA-50의 공대공 능력 부족으로 경쟁 기종에게 밀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은 영국 BAE 시스템이 제조한 전술입문기 겸 경공격기 호크 209 13대와 이탈리아의 MB339CM을 10여 대 가지고 있지만 이 항공기의 약 50%가 운항 수명이 끝나가고 있어 10년 이내에 이 항공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공격기 도입 계획은 국방 예산의 부족으로 자주 좌초되었지만 작년 12월 초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국방비로 158억 600만 링깃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2020년 국방 예산에 비해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좋지 않은 말레이시아에게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말레이시아 공군은 올해의 경공격기 구입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말레이시아는 올해의 1단계로 18대의 항공기를 구매하고 2023년 2단계 사업에서 다시 18대의 항공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 규모는 총 36대 구입에 비용은 9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2일에 말레이시아 공군은 말레이시아 훈련기 겸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한 공식 입찰을 실시했으며 입찰 회신 시한은 9월 22일까지입니다. 말레이시아 언론들도 말레이시아 훈련기 겸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보도하며 경쟁 기종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 중국 파키스탄의 JF-17과 중국의 LC-5B, 미국의 T-7A와 한국의 FA-50, 인도의 테자스 MK-1A와 러시아의 YAK-130, 그리고 이탈리아의 M346과 체코의 L-39NG가 관심을 보였지만 말레이시아 공군은 호크나 MB349CM의 후계기에 FA-18D나 수호이 30MKM 전투기를 보완할 만한 능력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이번 경전투기 사업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두 가지 항목은 공중급유 능력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이라고 밝히며 여기에 말레이시아의 빠듯한 예산 상황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이탈리아는 이 프로그램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은 한국의 FA-50과 중국 파키스탄의 JF-17, 인도의 테자스 MK-1A 중에 승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의하면 최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기종은 FA-50과 JF-17, 테자스 MK-1A로 압축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언론은 세 개 기종에 대한 비교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우선 FA-50과 테자스 및 JF-17은 모두 다른 유형의 전투기들이라고 말하며 FA-50은 2인승 공격기인 반면 테자스와 JF-17은 1인승 전투기이며 훈련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전투기에 더 가깝다고 말했으며 FA-50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레이더와 항공 전자공학 및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FA-50은 한국 공군 외에도 이라크와 필리핀 등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FA-50은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풍부한 지상무기를 장착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제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FA-50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말레이시아가 찾고 있는 비행기가 훈련기 겸 경공격기라는 점에서 FA-50은 말레이시아에 적합하다고 말했지만 FA-50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아이뉴스에 따르면 FA-50은 FA-18D나 수호이 30MKM을 보완하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지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운용 실적은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은 주목할 만한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AGM-56D 공대지 미사일 모두 사거리가 25km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측은 한국형 전투기 블록1에 탑재할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을 말레이시아에 제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말레이시아 측은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 탑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 기종인 JF-17 블록3는 200km의 사거리를 가진 PL-15 공대공 미사일과 사거리 350km에 달하는 라드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또한 작년 5월에 배치된 테자스 MK-1에는 미국의 AIM-120 암람 미사일과 동일한 이스라엘의 중거리 미사일인 더비와 이미 수호의 30MKI에 통합하여 최종 테스트를 마친 인도가 개발한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인 아스트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인도가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인 아스트라는 110km의 사거리를 가진 고성능의 BVRAAM 계열의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15km 고도에서는 110km의 사정거리를 가지며
38km 고도에서는 44km, 해면 고도에서는 21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JF-17과 테자스 MK1A에 대해서는 성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운용 실적과 해외 수출 경험, 그리고 생산 규모를 고려하면 JF-17의 강세가 예상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도의 자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은 몇 번이나 지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도 들고 있으며, 반면에 JF-17은 120대 이상의 양산 실적이 있으며 미얀마와 나이지리아 등에도 수출 실적이 있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헨티나도 JF-17의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MK1A보다 평가가 높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JF-17의 업그레이드 버전 블럭3의 양산 체제가 갖추어진 것도 높은 평가의 요인 중의 하나이며, 테자스 MK1A는 JF-17에 비해 기술적인 성숙도가 낮고 해외에 판매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이라면 JF-17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수년 전부터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를 초청해 테자스를 어필하고 있어 제안 내용에 따라 JF-17을 누르고 승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인도 측은 말레이시아 공군이 테자스 전투기를 도입하면 말레이시아 현지에 테자스의 정비창 시설 설립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제안을 계속해왔으며, 마침내 인도가 공들인 결과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가 인도를 방문하여 테자스 MK1A 제조 시설을 견학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인도는 우방국에게 테자스 MK1A를 인도 공군과 같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0에도 아주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FA-50은 세계 기종 중 도입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빠듯한 예산 상황에서 경전투기 도입의 우선순위가 성능이 아닌 비용으로 옮겨간다면 FA-50이 승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FA-50 도입 비용은 3천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도의 테자스 MK1A의 도입 비용은 4천만 달러, 중국 파키스탄의 JF-17 블럭2 도입 비용은 2,500만 달러 정도로 알려졌으나, 최근 나이지리아에 수출한 JF-17 블럭2의 순수기체 도입 비용은 4천만 달러이며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약 6,140만 달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의 수주를 위해 기술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정도는 말레이시아 정부 측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카이 측은 지난 4월에 방한한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경제수석장관을 만나 방위 항공 분야에서의 점진적인 기술 이전과 인적 자원 개발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렇듯 FA-50은 경제력이 좋지 않은 나라들에서 구매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대공 미사일의 짧은 사거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FA-50 12대를 구매한 필리핀도 다시 12대를 도입하는 2차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거리 각인 미사일 탑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스웨덴의 그리펜에도 눈을 돌리고 있으나 가격 문제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FA-50의 최대 사거리 50km 이상의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급이라도 장착해 수출 전략을 재수립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람은 자동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이 있고 조종사 헬멧 장착 조준기 등을 통해 목표물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FA-50의 약점으로 불리던 항속거리를 증대시키기 위해 공중급유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개조 작업에 나섰으며,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을 생산하는 영국 호밤사를 주 계약자로 선정했습니다. FA-50 제작사인 카이도 FA-50의 무장 수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체 연료통을 키워 항속거리를 늘리면서 사거리 300km급의 중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말레이시아가 중요하게 여기는 공대공 능력에서 FA-50이 다른 기종에게 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해외 언론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 중인 말레이시아가 중국이 개발한 JF-17을 선택할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은 말레이시아의 빠듯한 예산 상황과 현재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등이 변수로 꼽힐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여 한국이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을 수주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